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둔화된 수급 속에서 4거래일째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여파로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IT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짓누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금융주와 함께 제약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종목별로 좀 다른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한편으로는 코스닥이 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온디바이스 AI 섹터가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장 약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또 약보합권 마감이 된 가운데에서 그래도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기술 수출 관련한 제약 바이오주들의 좀 순환매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좀 방어해준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월장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또 재구성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은 종목 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신청을 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종목 케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또 주말이네요. 또 금요일 불금을 함께 하시는 이재규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텐데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170 종목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많았습니다. 500 종목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다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손실이 나는 하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미증시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하권 증시가 꽤나 돌아서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2주 전부터 이런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 좋은 장세가 열리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 추세 자체는 저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첫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저점대에선 대다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 달과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까지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드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탈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보유하고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3월 같은 경우는 아직 3월 좀 남았지만 3월 달 같은 경우는 좋은 장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상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체감상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셨을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좀 속상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이레시스인데요. 이렌시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예, 7,000원이고요. 30%요. 아, 지금 약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5%또 오늘 빠져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기업 어떤 명분으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부터 잘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올라갔다 지금 약간 지금 반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샀거든요. 네. 일단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최근 들어서 이 저PBR 쪽으로 자금이 좀 옮겨가면서 이 로봇 예. 관련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예. 그런 와중에도 이렌시스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강했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 쪽과 어느 정도 엮이면서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월 16일 날 고점을 찍고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저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비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뭐 손절을 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현재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술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기업 규모를 감안해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6,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예,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500원 이탈 여부를 계속해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후반부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고 종가 기준으로 이 이렌시스라는 기업이 만약에 6,1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6,1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6,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난 2월 16일 날 만들어놨었던 9,240원까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흠칫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손절가는 이제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잡아드린 거고 주가의 흐름상으로 저는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인 9,2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신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로봇주 이렌시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6,1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절반 매도가 단기 목표가로 또 9,2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지금 인성정보 보내주셨고요. 인성정보 매수가가 5,090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인성정보. 저도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는 종목인데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데
일단 5% 비중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장이 마감될 때쯤에 유비케어라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비대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직까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성정보 5%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비대면 관련주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회사 중에서 제가 사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버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버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열이 나게 되면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열 관리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기업 중에서 GST라는 기업이 있고요. GST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예전에 원방테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K엔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액침 냉각 쪽과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인성정보의 자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쪽으로 엮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액침 냉각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주가 흐름이 좀 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중에서는 의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인성정보는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 어쨌든 다른 쪽들과도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성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매수가 대비 거의 20%를 잡아드렸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제가 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꽤나 많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16% 정도, 15% 정도 올라오는 건데 저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서 대응이 필요하다,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4,7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5%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인성정보 지금 보유 의견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주셨으니까요.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포스코 DX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DX 지금 매수가 63,169원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최근에 계속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물론 포스코 DX가 완전히 2차 전지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로는 포스코 그룹주와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2차 전지 쪽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어느 정도 밀렸지만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 변동성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와중에 포스코 DX가 좀 밀리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스코 DX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자동화,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DX 괜찮은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54,000원대, 54,000원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은 관련이라고 참 표현하기도 그런데 시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4,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손절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4,000원 이탈 시에 손절,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5%에서 6%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잘라내시고 추후에 다시 매매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4,000원 의견 드리고요. 제가 다행히도 틀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온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목표가를 6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아깝고요. 다행히도 제가 틀린다라고 한다면 올라와서 목표가는 68,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DX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종목 고민으로 너무 속상한 상태라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를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기술 보내주셨고요. 한전기술 매수가는 77,70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는 계시는데요. 지금 좀 이런 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잘하셨습니다. 77,000원에 20%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 한전기술을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저PBR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PBR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그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게 확정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번 더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은 국민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분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저PBR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저PBR 관련주들 괜찮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밀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약 2%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전기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주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저PBR 테마라고도 우리가 억지로 엮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는 상승과 상승을 이용하는 이런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가치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저PBR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를 잡아드리거든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을 때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익절가를 잡아드리는데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현재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65,500원이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별로이거나 한전기술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5,500원 의견 드리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8만 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8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저PBR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견조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8만 원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그때쯤 한 번 더
더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 기술은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 흐름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8만 원 지금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8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고 6만 5,500원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서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호세스 코세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170원 네, 비중은요? 30%인데요. 16,170원에 30%요. 예. 네, 코세스 지금 문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30%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많기는 한데 저는 매수 잘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가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를 매수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은데. 한 이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의 비중은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것,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16,170원에 30% 매수 저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6,0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000원대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저는 한 번 정도는 상방으로 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오늘은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밀리거나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0% 비중 유지한 상태에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손절가는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손절가는 14,8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4,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저는 절반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4,800원 이탈할 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기업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에서 꽤나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절반 수익 실현을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반만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절반만 하라고요? 네, 절반만. 19,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만 매도를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19,000원까지 간다라는 것은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라는 비중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반 매도, 그다음에 나머지 잔량은 좀 더 보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코세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지양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으로 한빛 레이저 보내주셨는데요. 한빛 레이저 매수가 1,825원 잡으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꽤나 크신데요. 50% 담으셨고요. 지금 상담 꼭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꼭 좀 이 종목 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빛 레이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잔소리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만들어 놓은 가격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주가 같은 경우,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8,5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6,000원대까지 쭉 밀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8,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전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상장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게끔 많이 꾸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밀리거나 주가름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언제 돌아설지 솔직히 모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문가들도 나와서 신규 상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500원 이탈하게 되면 전 절반 매도의 의견이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켜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분이 좋게 이 한빛레이저가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 세운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가는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의견을 드리도록 12,000원 너무 높네요. 12,000원 말고 11,000원까지만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11,000원까지 올라오는 것도 20%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하냐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죠. 그래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공매도라는 것이 물론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매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조정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올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것, 매매를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매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손절 대응이 필수라는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빛 레이저까지 자세한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8,5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까지 당부에 말씀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투가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앞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한 분 한 분씩 종목 상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재규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 방송 시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만 되시면요. 작은 링크가 하나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5225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고수가 고수익을 노리는 고수 라인에 대한 설정법이 또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이 고수 라인 설정법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는 2월의 마지막이잖아요. 3월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이재규 전문가님께 여러분들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도와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종목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리뷰를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장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체감은 많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저 PBR 관련주라든지 뭐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스톡스라는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가 있는데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도 34년 만에 신고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와 좀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 일본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팩트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보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은 훨씬 더 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위에서 미국 주식을 하고 일본 주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거의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증시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올라가죠. 근데 미증시가 강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강했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워요. 엔저 현상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더 갈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승의 여력의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안 드리는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의 고점이 3,300포인트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600이에요. 물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너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한 나라, 약한 종목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작년에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지표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것이 3월 달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4월 달과 5월 달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가 저점을 쳤는지 저점을 찍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선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 증시가 돌아서면 우리나라 증시 반드시 돌아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미증시나 일본 증시가 꺾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증시랑 일본 증시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좀 더디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대한민국 증시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을 좀 짧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반드시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3월 달과 4월 달에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하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매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포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말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아가방 컴퍼니 98% 올라왔고요.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윈 같은 경우는 166%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테크윈 같은 경우에 HBM 쪽과 엮이지 않았었던 기업이에요. HBM과 엮이지 않았었던 기업인데 제가 포착하고 있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고수라인에는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몇몇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뉴플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 오늘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음 주에 메타의 저커버그라는 CEO가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커버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XR이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타의 오큘러스라는 기기에 FPCB라고 해서 연성회로 기판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왜 나왔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볼게요.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 여기 화면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 고수라인에서 포착된 것이 이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애플의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수할 만한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메타가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HTS에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이 HTS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HTS에다가 전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요. 비용이 들지 않고 초등학생도 설정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하게 이 고수라인 설정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S에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렸었던 종목들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전부 다 화면에 있는 이 고수라인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펜이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고요. 한글과 컴퓨터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4일 날 제가 우리 방송, 이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특가 종목입니다. 바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죠. 이 한글과 컴퓨터가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160%가 올라왔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왜 올라왔냐면 AI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12월 4일에는요. 한글과 컴퓨터 AI 관련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이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도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정책적으로 부각되면서 움직임 나오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는 한참 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 53% 올라왔고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씩 빠르게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매매 타점을 잡는 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내가 분석한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올라가는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고수라인을 설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을 내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그게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월 15일 같은 경우는 제가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 지금 여기 보시면 고수라인이 여러분 빨간색 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파란색 선도 있고요. 검정색 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할 수 있는 라인까지도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수라인을 반드시 설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두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20% 넘게 올라간 기업이에요. 제가 1월 19일 날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 세 종목 모두 다 48%, 55%, 30%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딱 한 달 전의 일인데 제가 오늘도 특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한 달 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가 종목을 끝까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매하셔야 됩니다. 매매하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앵커님 안내 조금 더 듣고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고수라인을 내 HTS에 설정하는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화면 하단에 QR박스 작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작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 링크 뜨면 터치하시고요. 5225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 소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증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힘입어서 일본 증시도 잘 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부러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증시도 또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매매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런데 매매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타이밍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고수라인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HTS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또 한번 종목들을 소개드렸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핑거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오늘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히든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요 날이 이제 화요일 아침인데
매수하고 나서 1시간 만에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넘겨서 바로 특가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기업, 테크윙이라는 기업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수라인에서 몇 달 전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특가 종목은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입니다.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매매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안내, 설명 역시도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가 종목은 파이오링크였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펨트론입니다. 이 펨트론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지금 사선으로 만나 있는 상황이죠. 사선으로 만난 고수라인을 사선으로 만난다면 좀 더 탄력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통신 장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KMW까지 세 종목을 제가 특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앵커님의 안내 받아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오링크 그리고 펨트론, KMW 이렇게 세 종목, 특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실전 투자의 강자 이재규 전문가님의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고수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린이 분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모두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고수라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 두 달 전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기업들이 지금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제가 8,000원대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만 원대예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내는 게 고수라인이라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가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이 기업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북미 쪽에 대한 납품 소식이 좀 있어요. 근데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버티고 있고 이런 흐름이 약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방으로 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대응 방안 안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3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탑픽으로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재규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